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초반부만 봤을 땐 드라마에 몰입하거나 매력을 그다지 느끼지 못했지만 회차를 거듭할수록 생각 이상으로 훌륭한 완성도에 감탄하며 점점 몰입하게 되었고, 마지막 9화까지 보고 나선 최근 MCU 드라마들 중 로키 시즌2 다음으로 가장 완성도 높게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완다비전의 스피노프이자 최근 디즈니 플러스 MCU 드라마들처럼 제대로 된 스토리 없이 후속 작품들을 암시하는 떡밥용이 아닌 에거사 하크니스와 빌리 맥시모프에게 매력적인 서사와 깊이감을 더해 완다 맥시모프가 살아 돌아오거나 떡밥으로만 언급되던 메피스토를 비롯한 다른 마블 캐릭터들의 등장 여부를 궁금해할 틈 없이 드라마의 내용에 몰입하도록 했습니다. 에거사 하크니스는 살아남기 위해 오래전부터 마녀들의 마법을 흡수하며 악명을 떨쳤고, 웨스트뷰에서 오지랖 넓은 이웃인 척 완다에게 접근하여 완다의 능력까지 흡수하려는 빌런으로 MCU에 첫 등장했지만 1750년대에 아들 니콜라스를 데스가 데려가기 전 짧은 기간 동안 함께하다가 자기 손으로 묻어야 했다는 비극적인 과거가 묘사되었고, 이후 마녀의 길 노래로 다른 마녀들을 유인해 마녀 지폐를 만들어 그들의 마법을 흡수해왔으며, 2화에서 함께 마녀의 길 노래를 부를 때도 똑같이 할 예정이었지만 니콜라스가 에거사에게 다른 마녀들을 죽이지 않고 공존할 수는 없냐고 물어봤을 때 그럴 수 없다는 에거사의 대답에 반증이라도 하듯 빌리는 완다가 웨스트뷰를 헥스로 덮은 것처럼 마녀의 길을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는 현실 세계로 돌아온 젠을 제외한 다른 마녀들이 그 안에서 사망했지만 죽어서도 볼 면목이 없었던 아들 니콜라스를 언급하며 빌리가 자신을 데스에게 넘기려던 에거사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하고, 유령이 된 이후 조력자에 가까운 관계가 된 것처럼 에거사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였습니다. 빌런으로 시작해 조력자가 되었지만 본심을 알 수 없는 캐릭터라는 점에서 로키가 연상되었고, 담당 배우 캐서린 한의 훌륭한 연기 덕분에 MCU의 빌런들 중 로키와 함께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가 공개되기 전부터 틴의 정체는 빌리 맥시모프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지만, 코믹스와 비슷하게 유대인 소년 윌리엄 캐플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웨스트뷰에서 소멸한 빌리의 영혼이 뒤들어 환생했고, 독학으로 독심술을 배워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아내고 쌍둥이 형제인 토미 맥시모프를 찾기 위해 에거사를 찾아갔다고 묘사됩니다. 초반부엔 릴리아가 예전에 걸어놓은 사술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나 배경을 말할 수조차 없었지만 마녀의 길에서 다른 마녀들과 함께하며 자신은 앨리스의 죽음에 무신경한 다른 마녀들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노를 표출해 어머니인 완다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마법을 부릴 수 있음을 깨닫고, 후반부에 코믹스의 코스튬과 흡사한 복장을 갖춘 위칸으로 각성한 이후 유령이 된 에거사와 함께 쌍둥이 형제 토미를 찾으러 떠나면서 마무리됩니다. 드라마의 주연 캐릭터 에거사 하크니스와 빌리 맥시모프 둘 다 동기나 목적이 어느 정도 뚜렷하게 묘사되고, 드라마 내에서 해결되지 않은 떡밥이나 다음 작품에서 묘사하도록 넘기는 의문점들을 최대한 줄이고 깔끔하게 끝냈다는 점이 정말 좋았는데, 2년 전에 공개된 변호사 슈얼크의 경우 직업이 변호사임에도 같은 드라마에 출연한 데어데블과는 다르게 변호사로서의 업무가 제대로 묘사되지 않고, 뜬금없이 메간 디 스텔리온과 트월킹을 춘다거나 슈퍼 히어로로서의 묘사는 친척인 브루스 배너와는 비교하는 것조차 실례인 수준에 제4의 벽을 넘는 캐릭터의 특성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공개된 시크릿 인베이전의 경우 시작은 좋았지만 용두 3위 결말로 끝났으며, 풀리지 않은 떡밥들은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와 아머워즈로 거의 짬 때린 수준으로 대충 넘겨버렸고, 디즈니 플러스 MCU 드라마 최초로 청불 등급으로 공개된 에코는 그동안 시청 등급 때문에 절제된 묘사들을 시원하게 풀어주지 않았고, 용두 3위 결말로 끝낸 다음 데어데블 본 어게인으로 킹핀의 이후 행적을 대놓고 짬 때리는 추태를 보여줘서 전부 에거사 지시아의 완성도가 더 돋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에서 타로 카드를 이용한 네 번째 시련이 묘사되는 7화가 가장 좋았는데, 릴리아 칼데루가 몇백 년 전과 현재 시점까지 여러 시간대를 오고 가면서 이전 회차에서 했던 의미를 알 수 없는 말과 행동들을 설명하고 시간대를 교묘하게 뒤섞은 전개는 MCU 작품들을 모두 통틀어 손꼽힐 정도로 훌륭하다고 느꼈고, 7화의 엔딩곡으로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의 퀵슈버 명장면에도 삽입되었던 짐 크로치의 타임 이너 보틀이 사용되었는데, 가사를 7화의 내용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데오피오와는 전혀 다르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로버트 로페즈와 크리스틴 앤더슨 로페즈가 작곡한 더 발라드 오브 더 위치스 로드도 마음에 들었는데, 드라마의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버전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사와 멜로디가 강한 인상을 남겼고, 코코와 겨울왕국의 주제곡을 작곡한 장본인들이라 그런지 디즈니 영화들에서 메인 빌런이 각성함을 부르는 노래들과 비슷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완다비전과 전부 에거사 지시야, 그리고 2026년에 공개 예정인 비전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까지 3부작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발표되었고, 토미 맥시모프를 찾으러 가는 내용의 또 다른 스피노프도 기획 중이라는 루머도 있는데, 전부 에거사 지시야 정도의 완성도라면 얼마든지 볼 의향이 있습니다. 어제 마블 엔터테인먼트 공식 유튜브 채널에 앞으로 디즈니 플러스에 공개될 예정인 마블 작품들이 간략하게 공개되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고 있는 데어데블 본 어게인에서 데어데블, 퍼니셔, 킹핀 모두 넷플릭스 시리즈와 동일한 배우가 복귀한 모습이 공개된 짧은 예고편과 독자적인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 유어 프렌들리 네이버드 스파이더맨의 클립이 나와서 기대하게 되었지만, 바로 다음에 코믹스에서도 근본 없는 캐릭터라고 말이 많은 아이언하트 단독 드라마의 클립이 나와서 흥을 깼습니다. 많은 MCU 팬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이언하트 드라마가 의외로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줄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에거사 지시야를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